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은 뭐 그닥 중요한 게 없겠지요. 무형자산 우리 시험에 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일반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인식되기 위한 요건이 세 가지죠. 식별 가능하고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교육의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무형자산 정의 어디 갔지? 무형자산 정의 중에 핵심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이죠. 그죠? 없는 자산으로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모두 충족이죠. 맞고. 이번 내용 요소가 독점 배타적으로 부여하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문제 속에 답이 있잖아요. 20년을 초과해. 법령에 따라서. 그럼 그 기간으로 하면 돼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지. 관련된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20년을 초과해도 돼요.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규정이 없거나 법령이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답이고, 잔존가치는 없다가 아니라 없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죠. 자가창설, 내부 창설 또는 내부 창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인식하지 않죠. 왜? 객관성이 없고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또는 다른 말로 자가창설. 근데 내부 창출 중에 브랜드 이런 건 안 되지만 만약에 신제품을 연구 개발했다, 개발에 성공했다, 그럴 때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현행 기준에 따라 기준서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원가, 대표적으로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한 거 이런 거, 이때 무형자산을 창출하거나 제조 또는 사용 준비와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 지출, 직접 발생한 지출과 간접적으로 발생한 지출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면 안 되는 것들은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것이기, 자본화 대상, 자본화라는 말 자체가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다 자산이야. 근데 이거는 운용이죠. 무형자산 운용, 사용하는 직원의 훈련비. 예를 들어서 신제품, 새로운 그 기계가 들어오거나 어떤 기계 또 말고 우리 이제 일반 사무실이라면 만약에 복사기가 들어왔다. 복사기가 새 거야. 그럼 요즘 나오는 건 기능도 많고 하니까, 아니면 여기 음식점에 기계 있잖아요. 포스야 뭐야, 키오스크. 말도 안 나와.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 누르려면 힘들어요. 한 번에 딱딱 되는 게 없어. 가다가 보면 무슨 페이 카드, 난 포인트로 하려고 그러는데, 쿠폰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뒤에 사람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그런데 못 가. 그죠? 그런 거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직원도 여러 가지. 그래서 편의점에, 여러분 편의점 알바 해보셨어요? 거기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현금 결제 있지, 카드, 거기까지만 하면 좋게, 체크카드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게, 무슨 카드, 무슨 사이트에서 할인받는 쿠폰 등록 적용하고 또 뭐 있고, 그죠? 이런 거 다 가리켜야 돼. 이런 것들은 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입니다. 그냥 비용 넘어가고, 그 다음 무형자산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거,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 개발 단계는 무형자산 맞나요? 자, 연구 단계는 모두 비용 처리한다. 맞죠? 근데 개발 단계는 모두가 아니라 여기서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충족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돼서, 충족하면은 자산, 충족하면 자산이고 충족하지 않으면 비용, 경상개발비잖아요. 충족하면 자산 처리고 충족하지 않을 때는 비용 처리죠. 연구 단계에서는 다 비용이죠. 1번 결론은 틀린 거지. 1번 틀린 거고요. 연구 단계,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걸로 본다. 중요하죠. 그 다음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창출, 제조, 사용에 직접 관련된 거와 간접된 걸 포함한다. 아까 있었죠? 똑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항목으로 적절치 않은 예. 방금 위에 했던 거랑 같은 거잖아요. 방금 했던 거. 법적 권리를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거, 자본화 대상인 거, 창출에 사용된 거는 원가의 산입이다. 이거 뭐야? 종업원 급여, 운용하는 직원 어쩌고,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 단기 비용입니다.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 무형자산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계속 옳지 않아? 이것만 물어보네.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경제적 교육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있죠. 아까 위에 통제, 자원에 대한 통제. 근데 그건 빠졌지만 어쨌든 틀린 문장은 아니고 연구비는 개발비와 달리 비용. 개발비는 무형자산, 자산이죠. 맞죠? 개발비 상각은 판관비다. 개발비 상각은 판관비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품 제조와 관련돼 있으면 제조원가에 산입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조원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틀렸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어요. 개발비는 정액법 또는 비례법 등으로 상각하고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기간에 합리적으로 상각한다. 아무 이상 없지. 그럼 답이 3번이죠. 판관비가 아니라 판관비 처리할 수도 있고 제조와 관련됐으면 제조원가에 산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 영어권 나왔네. 영어권 중요한 거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어권은 무형자산 인식하면 안 되죠. 안 되지. 좀 전에 앞에 있던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무형자산 인식할 수 있죠. 요건이 충족하면. 근데 내부 창출 영어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신뢰성이 이게 측정이 안 돼. 만약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론 강의할 때 왜 이거 영어권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권리금이다. 근데 권리금에도 못 알아듣는 어린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사회생활 좀 하는 분들은 왜 상권이 좋은 데는 그 가게에 만약 건물을 들어가려면 거기 보증금 얼마에 권리금 얼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지금도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던 뭐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뭐 이거 있죠. 뭐 거기서 상권이 활성화되면 건물주들이 건물 막 임대료를 막 올려가지고 있던 사람들 장사 못하고 나가고 그 백 대표님이 저기 예산시장 어쩌고 했더니 또 건물주가 올려가지고 그 오랫동안 10년 이상 있었던 그 땡통닭이 또 쫓겨나가지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내 건물 내 가게는 장사 잘 되니까 권리금 10억은 받을 거야. 옆 가게가 웃기고 있네. 나는 20억. 웃기네. 나는 30년 전통이야. 나는 100억 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올릴 수 있다. 그럼 무슨 신뢰성이 있게 측정이 돼? 말이 안 되지. 권리금이라는 자체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어려운 겁니다. 그럼 답 나왔고요. 그 다음 매수기업, 인수합병, M&A 같은 거 매수기업 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매수일의 공정가치다. 영어권 상각은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고 정해져 있지 않으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앞에 나왔었죠 한번. 영어권은 잔존가치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영어권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이 잔존가액이 없는 걸 원칙으로 하죠. 영어권은 아예 없고 사실은.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이나 계약 또는 나중에 관련 그 시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면 무형자산이 잔존가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칙은 없는 거. 그 다음 무형자산 상각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계속 옳지 않은 거야.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해법, 비례법 등이 있다. 선택하는 거죠. 또 사용하는 동안 내용연수의 추정이 적절치 않다는 게 명백해진다 할지라도 상각기간은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죠. 변경할 수 있어요. 앞에 문장 딱 아무래도 만약에 무형자산 중에 이거 10년을 잡고 했는데 아무래도 도저히 앞으로 이제 남은 게 7, 8년 남았는데 도저히 2, 3년 지나면 끝날 것 같아. 이 기술은 완전히 그냥 썩은 기술이야. 길어야 2년이야. 그러면은 내용 요소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 나중에 배웠던 회계 변경이잖아요. 회계 추정의 변경 가능하죠. 내용 요소 변경 가능한 겁니다. 그럼 답 나왔죠.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잔존가치 없는 걸 원칙으로 벌써 몇 번째야 이거. 그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결정을 법인 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세법에 몇 년 이게 대충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따를 수 있어요. 이 문장을 본 적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봐두세요. 중소기업은 합리적 측정이 일일이 어려우니까 그냥 세법에 나온 대로 세법에 뭐는 몇 년 해라 이게 나온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책은 끝났고 자 2000년이라 100회 이후에 나왔던 문제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몇 개가 있어요? 딸랑 두 개네. 무형자산 갑시다. 두 개지만 두 개가 어디요? 자 104회 무형자산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계속 옳지 않은 거 여기도 옳지 않아 이것만 물어봐. 자 일반 기준에서는 사업 결합 등 외부에서 취득한 영어권 외부 구입 전문 용어로 하면 유상취득이서 유상취득 영어권만 인정하고 내부 창출 자가창출 영어권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도 나왔잖아요.
그다음 무형자산 인식하는 충족하지 못하면 비용 처리한다.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다음 무형자산 잔존 가치가 없는 걸 원칙으로 한다. 다 맞죠? 그럼 답은 4번이겠네. 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상각하는 게 아니죠. 공정가치 반영을 인식하지 않고 상각은 원가에 기초하잖아요. 원가.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는 것이지 공정가로 재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기준상 무형자산 설명 옳지 않은 거 101회 때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이런 게 무형자산이죠. 그 다음에 상각 대상 금액은 내연료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배부해라. 당연하죠.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 단 잔존가치가 없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그런데 잔존가치는 원가의 10%다. 이건 아니지.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걸 원칙으로 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있을 수도 있지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지. 틀렸고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졌으면 그 기간 정해져 있지 않으면 20년 초과할 수 없다. 보다시피 눈치 빠르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문장이 반복된다는 거, 여러 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뭐 공부는 비법이 따로 없어요. 자주 반복하시면 돼요.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다음 파트는 부채입니다. 부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재 있는 문이나 없는 문이나 다음 파트가 뭐구나 감안해서 예습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론 강의 들을 때는 예습이 필요 없지만 문제풀이 할 때는 예습이 필요해요. 답 보지 말고 자기 실력대로 하다가 혹시 이제 의문 나는 거 못 풀었던 거 있으면 강의 보면서 보완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제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